처우를 키우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방법은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조금 춥게 지내는 게 좋고, 애들이 보일러 같은 걸 많이 틀면 애들이 더워하니까. 다만 이제 겨울에 처우가 단두종이다 보니까 감기에 약한 편이라서 감기에 걸리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기온의 영향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코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가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있어서 찬바람이 부는 날만 좀 되도록 피해 주시면 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애들이 호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무조건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다른 농장들은 여름에는 산책을 시키지 말라고들 하시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여름에 산책 가능합니다.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번식했기 때문이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여름철에 습한 환경만 피해 주시고 저녁 시간에 산책하고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매트를 깔아서 미끄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매트를 까실 여건이 안 되는 환경이다 그러시면 발바닥 미용을 자주 해주시고 발톱을 짧게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천 사료로는 지방이 많은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유는 차우차우는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지방이 높은 고지방 사료를 먹이면 비만이라든지 눈물이 터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단백까지도 필요는 없고 적당한 밸런스를 가진 사료가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랜마메이스라는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6살 이상 된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노령견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목욕을 자주 해주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목욕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길면 2달에 한 번. 물론 실내에서 키우신 분들은 조금 더 자주 하실 수도 있지만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가 옳다고 생각하고요. 빗질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부위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역방향과 정방향 빗질을 해야 되는데, 등라인은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그리고 꼬리는 정방향, 항문에서 항문 기준으로 바깥으로, 항문 기준에서 바깥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많이 엉키거든요. 연약해서. 그래서 바깥으로, 세운다는 느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문 기준으로 바깥 방향으로 빗질하고, 여기 기준으로 다시 위로, 여기는 아래로, 팔꿈치 엘보우 기준으로 아래로, 위로. 가슴부터는 위로, 그리고 턱은 아래로. 볼도 위 방향으로 하고 끝은 정리. 처우차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라서 놀아주는 방법이 크게 없어요. 얘네는 그냥 함께 산책하는 거? 그거 말고는 얘네가 뭐 개체마다 다르지만 인형이나 공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얘네는 그저 산책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산책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른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셔도 상관없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이렇게 땡볕에서 산책하는 건 좋지 않고 저녁 시간에 해 떨어지고 나서 호흡 상태를 가면서 30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5분에서 30분. 그리고 얘네가 기본적으로 실내 배변을 굉장히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산책 개념보다도 마당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약 한 10분 정도씩 대변 이어주기 위해서, 대변을 이루기 위한 산책, 그 정도는 하루에 수시로, 되도록이면 수시로 한 약 3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우차우 같은 경우는 입질에 대해서는, 차우차우는 샤이한 성격, 한마디로 부끄러운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지 맹견이 아니거든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의 손길을 좋아하진 않아요. 애들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애들이 부끄러운 성격을 가져서 낯선 사람이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공격적이진 않아요.
근데 뭐 너무 인터넷에서 공격적인 견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적어도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가진 차오차오라면 입질하는 경우는 못 봤고요. 짖음 같은 경우에는 뭐 차오차오는 헛짖음이 별점 순위로 매기자면 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헛짖음이 없고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씀드려서 짖는 걸 한 번도 못 본 아이도 있을 정도로 짖음이 거의 없어요. 감정 표현 자체도 그렇게 다른 견종에 비해서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포기가 빠른 성격이고 다른 견종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짖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얻으려고 하지만 차오차오는 포기가 빠른 편이라서 짖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짖음은 거의 없습니다. 배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미스터리한데 해외 차오차오 브리더들도 다 공통되게 말하는데 차오차오는 신기하게 배변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스스로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마당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마당에 나오기 전에는 배변을 안 해요. 그리고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활동하는 범위 밖에 패드가 깔려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발판이 깔려 있다면 거기 가서 배변을 하는 편이지, 갓난쟁이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배변 훈련을 딱히 하지 않아도 잘 가리는 편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생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갑자기 배변을 실내에서 거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3번 정도는 데리고 나가서 배변을 뉘우셔야 되거든요. 그게 좀 귀찮다면 귀찮고 좋다면 좋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차오차오가 흔히 가지고 있는 질병은 안검내반이라고 해서 속쌍꺼풀이 말려서 눈 안구를 찌르는 질병. 근데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브리더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집 아이들은 안 그렇다라고 100%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은 간단한 수술 한 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유념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잘못 번식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질 크기가 과대하게 커서, 머질만 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몸 비율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커서 머리를 들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머리를 계속 땅 쪽으로 받고 당기다거나 그러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견갑골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관절에 탈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차오차오들은 고관절 탈구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상하게 국내에서 잘못 번식된 농장 출신 아이들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거의 99.9%가 고관절 탈구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안타까운 일인데,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번식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의 반려견 입양 문화 자체가 충분히 자기가 키우고 싶은 견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브리더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렇게 해서 입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너무 그냥 아기 때 그 모습 사진 하나만 보고 그냥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입양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저 팔기 위해서 번식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